안녕. 네. 오늘 통계 두 번째 시간. 오늘 할 것은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항 분포는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그렇게 또 쉽지도 않아. 거기에 들어간 이론들을 보면. 그래서 대신 이게 금방 끝나는 거라서 일단 너네들이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너네들이 한 35번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36번하고 이 두 개를 먼저 풀어보시오. 자, 이 두 개를 풀어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한 10분 정도 풀어보는 거야. 한 10분 각각 5분 정도 하고 한 두 문제 10분 정도 풀어봐. 뭐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10분 정도까지 걸리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 자, 풀어보셔. 자, 다 풀어봤지? 이제 밤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그래가지고 얘는 B로 표시해. B, N, 네, P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일단 이항 분포가 뭐 하는 거냐?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통계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n번 시행에 몇 번 발생했냐? 그래서 기호로는 아까 p, n의 p라고 썼지만 x,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 n의 p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 표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런 거, 이 확률 변수 x를 어떤 애들 빠뜨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 항상 확률 변수가 통계상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야. 자, 이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n번 시행에 n번 시행 했을 때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건 몇 번 뭐냐면 발생 횟수에 몇 번 발생했냐.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래. n번 시행해. 그러면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발생하냐? 그럼 제일 조금이 있으면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n번 발생할 수 있겠지. n번 발생해.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 확률이 얼마냐. 발생 확률 이렇게. 그래? 그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애를 보면서 이걸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게. 확률 분포표. 자, 이 확률 분포표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었지?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자, x. 얘는 빵번, 한 번, 두 번, 땡땡땡, k번, 땡땡땡땡, n번 이렇게. 그러면 그때 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확률은 자, k번. 봐봐. 확률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아, 그래? k번 시행했을 때 아니 n번 시행했을 때 k번 발생해. 이거 우리는 c, n의 k에다가 p의 k승, q의 n-k승이라고 쓰는 거다. p는 발생, 얘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만나시는 거지. 자,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걔는 1 이렇게. 그래? 당연히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그냥 뭐 자, 확률 이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 1번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 평균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그마 xi pi 이렇게 생겼었지? xi pi. 아, 그래? xi pi xi pi xi pi. 그럼 여기서 보통 이 확률 분포표에서는 k하고 얘하고의 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쟤를 써봤더니 아, 쟤는 이렇게 써지네. 자, 시그마. 자, k라고 하는 값은 0부터 n까지 갈 거고, 그리고 k 곱하기 cn의 k에 p의 k승 q의 n-k승 이렇게 얹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계산을
이항 분포에서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 K 곱하기 Cn의 K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참고, 이건 참고해 줄게. 참고. Cn의 K 앞에 K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실제로 다 계산한 거야. 계산했더니 이 K 값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N이 앞으로 튀어나가. 그래서 얘는 결과가 N 그리고 이 밑에 하나씩 줄어들어. N-1, K-1. 자,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 어떻게 만들어? 그냥 다 계산한 거야. 다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아, 여기서 또 하나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Cn의 K 분의 Cn-1 K만 한 개씩 줄어들어. 이렇게. 이런 것도 얼마냐? 이게 N분의 K야.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도. 이건 그냥 참고야. 참고. 이만큼. 자, 지금 봤듯이 아 그래. 이거 계산하려고 봤더니 뭐라? K가 빵부터야. 그럼 일단 K가 이가 빵이 돼버리면 빵 곱하기 뭐 하여튼 빵이니까 이건 빵 대신에 빵이니까 빵은 생각 필요 없을 거고 얘는 그냥 1부터 계산해도 괜찮아. 이렇게 1부터 이렇게. 그지? K 빵이면 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봤듯이 K 곱하기 Cn의 K라고 하는 것은 얘랑 이렇게 지워지면서 탈락돼서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했어. 자, 봐봐. 얘네들은 N 앞으로 튀어나가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아까 갔어. N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냐면 한 개씩 줄어들어. N-1, K-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의 K승이었는데 P도 얘랑 똑같이 맞추려고 K-1로 바꿔 이렇게. K-1로 이렇게 바꿔. 자꾸 왜 저렇게 써지냐. 이렇게. K-1로 이렇게 바꿔. 그러면 당연히 P 한 개는 남아있으니까 P는 앞으로 빼. 이렇게. P 이렇게. 그리고 뒤에 Q의 N-K승은 그대로 쓸 거야.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어라? 이게 뭐야? 시그마. 요건 뭐야? 이게 자꾸 독립이래. 자, 이항 정리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얘는 P 플러스 Q에 N-1승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지. 이항 정리해서 이걸 알아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랬더니 결국 근데 P 플러스 Q가 얼마야? P 플러스 Q가 1이야. 그래서 결국 얘는 NP만 남는구나. 그래? 오, 평균이 NP라고 하는 건 NP. 주사를 120번 던졌어. 그럴 때 뭐 ENO는 ENO는 나올 횟수. 그랬더니 ENO는 제일 조금 나오면 빵번, 제일 많이 나오면 120번 나올 거잖아? 그럼 평균 몇 번 나오겠냐? 그럼 어차피 ENO에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한 번 시행했을 때. 6분의 1에다가 120번 던졌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번 정도 나오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셔? 20번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게 NP라고 하는 평균 NP.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얘들. 유도할 수 있어. 이런 거 유도 못하면 유도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자, 평균은 이렇게 한다. 일단 평균은 좀 정리 좀 해보자. 다 이해갔지 여기까지? 좋아. 우리 평균이 N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았어. 자, 두 번째 분산 VX. 얘들은 어떻게 구하냐? 그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X-M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썼었고 얘들은 또 어떻게 썼냐면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식은 당연히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쉽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쓰고 싶진 않지만 일단 식만 써보면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쟤네들은 이렇게 X제곱 그럼 당연히 X제곱 K제곱이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시그마 K제곱에 CN의 K에 P의 K승 QN-K승 그리고 K는 빵부터 N까지 이렇게 일단 써질 거고 이게 X제곱 평균이 지금 이제 써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식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지금 현재 NP였거든? NP
의 제곱을 빼줄 거야. 이렇게. 자, 이놈들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정말 더럽게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잘. 그런데 얘네들만 따로 한번 쭉 해보자. 얘네들만.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좀 보기가 뭐하면 나 혼자 계산한 다음에 쫙 결과를 싹 써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이건 0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이 새끼는 탈락시켜서 1부터 시작하게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k제곱을 쪼개가지고 한 개는 k의 k인데 한 개는 k-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쪼갤 거야. 이렇게. 자, 이 k제곱 대신에는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시작을 해보게. 자, 이 시간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여기는 k랑 여기는 cn의 k랑을 정리해서 k가 앞으로 n이 한 개 앞으로 튀어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건 이쪽 남는 k 한 개만 살아남는데 k-1 플러스 1 네? c의 n-1 k-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p도 한 개 나갔었잖아. p 한 개 꺼내 앞으로. 그리고 얘는 p의 k-1 곱하기 q의 n-k승 이렇게 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갔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카메라 쳐다봤더니 이번에 이제 얘하고 계산할 거야 이제. 그런데 k가 1이 되면 이 새끼가 또 0이 되잖아? 그러면서 또 얘를 이렇게 곱할 건데 이게 의미가 또 없어져요. 그래서 또 한 개 탈락씩 2부터 시킬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요만큼만 따로 또 빼가지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1에 cn-1에 k-1 아이고 p의 k-1승 q의 n-k승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n-1에 k-1 네, p의 k-1승 그 다음 q의 n-k승 여기까지 이해 갔지?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일단 이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얘부터 계산해 보면 당연히 이거 계산했더니 p 플러스 q의 n-1승이야. 그래서 얘는 1이야. 자, 얘네들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번 k-1인데 얘가 또 k-1이 있어. 또 탈락시킬 거거든. 근데 어쨌든 k가 1부터 하면 얘가 또 0부터 얘가 0이란 말이야, 얘가. 그래서 일단 이 값은 2부터로 이렇게 고쳐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 봐봐. 그러면 이제 또 얘랑 또 이렇게 탈락되면서 이제 n-1이 앞으로 나가. n-1. 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k-2가 될 거니까 p를 또 한 개 또 뺄 거야. p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c의 n-2 k-2 p의 k-2 q의 n-k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요 값이 얘는 어차피 1이야 이렇게 생겼어. 자, 뭔가 엄청 복잡하지? 엄청 복잡한데 일단 식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어디를 정리해 줄까? 자,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일단 맨 앞에 np가 있어. 여기 써줄게. np가 이렇게 있고 괄호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n-1의 p n-1 곱하기 p가 있고 그 뒤에 플러스 1이 있어.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 갔지? 네, 이렇게 생겨 있더래.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계산이 끝났고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계산을. 이쪽에 있는 건 이제 n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니까 1-p라고 쓸 거야. 1-p가 뭐냐면 q라고 하는 값이야. 이렇게 q. 그래서 결국 이 np하고 얘를 정리해서 np 이게 평균이잖아. 이것의 제곱 플러스 npq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뒤에 np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어. np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탈락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남는 게 결국 뭐만 남냐? 그랬더니 NPQ 이렇게 남아있더래. 아, 분산을 정리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되더래. 이렇게. 이거 과정이 여기 7, 8 작아가지고 다 제대로 쓰를 못했지만 쭉 연결해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학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서술하세요. 그럼 쭉씩 써갖고 서술하는 거. 예전에는 이런 게 언젠가 수능에 한번 나올 거야. 빈칸 넣기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더라고, 문제가. 그래서 더 이상 수능에 나올 건덕지는 없고 학교 내신용으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살짝 정리 좀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Vx를 구해봤더니 이게 N, 이거 빨갱이야. 얘들은 N, P, Q 이렇게 만들어지더래.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항상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생겼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x제곱 평균도 구할 수 있어. 세 번째.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냐? x제곱 평균은 당연히 얘만 넘겨주면 되니까 vx 플러스 m제곱이 되면서 npq 플러스 m제곱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항분법의 가장 기초 상식들은 얘네들이야. 평균, 분산, x의 평균 이렇게. 그리고 더 기본적인 얘기는 아까 같이 이항분포가 뭐냐라고 얘기했던 거. 확률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야 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확률 분포표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얘네들 계산이 한번 쭉 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통계의 3요소라는 얘기를 하거든. 통계의 3요소. 통계의 3요소.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 평균, 분산, 확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통계 3요소, 항상 통계를 보면,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 분산, 확률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걸 봤더니 평균 구하세요 그랬더니 평균은 MP야 이렇게 엄청 간단히 구할 수 있대. 분산 구하세요 그랬더니 MPQ 이렇게 엄청 이렇게. 확률 구하세요. 확률은 독립시행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이미 알고 있더래.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항분포에서는 이 통계 3요소 얘네들이 엄청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엄청 쉽게. 그지? 그래서 이항분 애들이 엄청 쉽다고 생각해. 실제로 또 해보면 엄청 쉬워. 엄청 쉽지만 이제부터 할 얘기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야.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기초고, 이제부터 자, 아까 평균 분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확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항분포라며. 그래, 맞아, 이항분포야. 그런데 그러니까 독립시행이야. 그런데 자,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 자,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사실 얘네들에 관계된 문제들을 좀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얘기를 다 하고서, 다 얘기하고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네 번째. 아까 같이 이항분포인데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P. X가 A보다 작거나 커서 예를 들어서 B보다 작거나 작아. 이렇게. 이항분 x가 이항분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온대. 이렇게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얘는 제일 먼저 이항분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보자마자 딱 할 일이 있는데, 보자마자 할 일이 뭐냐면 n을 쳐다보는 거야. n이 뭐였어? 몇 번 시행했냐? 시행 횟수야. 이 n을 봐. 이 n을 쳐다봐서 이 n이 충분히 큰지 적당히 큰지로 나눠. 충분히 큰지 아니면 적당히 큰지. 적당히 큰지. 그럼 뭐가 충분히고 뭐가 적당히냐? 보통 n이 30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30보다 크면 충분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30보다 작으면 적당하다라고, 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들이 물어봐. 그럼 선생님 30이면 딱 30이면 죽을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돼, 그런 거. 어차피 이거 나중에 너네 이 계산식을 보면 알겠지만 30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산이 힘들어. 너 예를 들어 주사위 한번 던져 6분의 1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 2에는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나오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인데 예를 들어 6분의 1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주사위가 뭐 한 5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2의 눈이. 그러면 C 30에 5번 6분의 1의 확률고 5번이고 6분의 5의 확률 25번이야. 야, 너는 6분의 5에 25번 25승 할 수 있어, 이런 거? 계산 못한다. 이런 것들은 계산 못하는 거야, 사실은.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나중에 다 알려줘, 계산 값들을. 야, 6분의 1에 5승 하기도 힘들어. 야, 6에 5승이 얼마야 도대체. 6에 3승은 얼마? 216? 자, 근데 거기다 36을 곱해봐. 그거 한 개만 계산하려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n이 30일 때는 죽을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안 나와. 네, 이해 간 거지? 네. 이랬을 때,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어쨌든 확률 구하는 문제야. n이. 확률 구하는 거. 적당히 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적당히 할 때는 이 확률 분포표,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려주는 표딱지,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다. 아주 간단하지 뭐. 그냥 엄청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 그런데 n이 충분히 커. n이 충분히 크면 나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저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이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이 가. 그래서 저걸 정규분포화 시켜. 분포화. 정규분포를 시켜갖고 그런 다음에 표준화를 시켜. 표준화를 시켜. 그래서 확률을 구한다. 아까 적당히 클 때는 그냥 확률 분포표, 저 표딱지를 찾아가고 표딱지에서 그냥 그림을 찾으면 돼. 그런데 이게 충분히 클 때는 정규분포화를 시킨 다음에 표준화를 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거다. 이게 사실 이항분포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 중에 하나야. 물론 이거 말고 또 할 얘기가 더 있어. 더 있지만 일단 이게 첫 번째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항분포. 첫 번째, 다음 중에서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고 보서 이항분포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 간단해. 그냥 원칙적으로 다 따져봐도 되지만 그렇게 안 따져.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n번 시행해. 그럼 몇 번 발생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5번 시행했는데 몇 번 발생했냐 그러면 제일 적은 빵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빵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항분포야. 그리고 나올 때 아까 어차피 이게 독립적으로 다 발생하는 거라서 확률은 이제 독립 시행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봐봐. 첫 번째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온 수.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일 거잖아. 3번 던졌어. 그럼 뒷면이 몇 번 나오냐? 그럼 제일 조금 나오면 빵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이항분포지 당연히. 두 번째, 흰둥이 4개, 껌댕이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이모 3개공을 꺼냈는데 이모의 3개공을 꺼내겠대. 나오는 흰공의 수. 야, 3개공을 꺼내. 근데 흰공의 수가 제일 조금 있으면 1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때 뽑는 확률이 독립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냐?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흰둥이가 이모 3개든 흰둥이가 예를 들어서 x가 흰둥이가 뭐 2개? 이 정도 해보자. 이렇게 된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제가 전체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미 이렇게 나오는 순간 독립시행이 아니야. 그지? 자. 근데 흰둥이가 2개. 그러면 4개 중에 2개. 그리고 껌댕이 2개 중에서 1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확률인데 이런 것들은 독립시행이 아니잖아. 확률은 항상 이항분포는 아까 같이 간단하게는 그냥 빵 1, 2, 3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 그럴 때는 독립시행인지를 따져본다. 확률이 아까 같이 CN의 K가 P의 K승, Q의 M의 K승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거 보는 거다. 이런 거. 그래서 2번은 아니야. 이렇게.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짝수에 나타나는 주사위의 수. 주사위 짝수에는 2번 던졌을 때 그러면
당연히 빵번이거나 빵번이 둘 다 홀수잖아. 한 번 나오거나 한 개는 짝수 한 개는 홀수라는 얘기고 아니면 둘 다 짝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 이건 당연히 이항 분포야. 한 부모가 태어난 자녀 중 남자인 자녀의 수, 남자의 자녀의 수. 그러면 빵명이거나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세 명 이런 식으로. 10% 불량품을 갖고 있는 제품 50개를 한 개씩 복원 추출. 한 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뽑고서 다시 집어넣는 거 이렇게. 뽑고 집어넣는 거.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그래. 그럴 때 50개 안에 포함된 불량품의 수. 그럼 50개 안에 불량품이 제일 조금 있으면 몇 개 있을 것 같아? 빵개. 50개 뽑았는데 한 번도 불량품 안 뽑을 수 있어. 제일 많이 뽑으면 50개 다 그냥 완전 얘는 완전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딱 뽑았는데 불량품이야.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안 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항품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히 2번이야. 대충 이해 갔어?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네. 두 번째 문제는 먼저 36번을 봅시다. 36번. 자, 봐봐.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때마다 원점의 점 P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 움직여. X축 방향으로 이만큼씩 움직여.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1, 3, 5, 7만큼 간대. 자, 그랬을 때 이때 점 P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확률 변수 XY라고 하겠다. X좌표, Y좌표를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Y라고 하겠대. 그래? 그럼 일단 X하고 Y는 확률 변수 썼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확률 변수를 W라는 확률 변수 한 개 만들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항목을 따른대. 몇 번 시행했냐면 얘가 180번 던지겠대. 그리고 한 번 시행했을 때 3의 배수, 3의 배수는 3하고 6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2라서 얘가 3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어. 야, 그럼 평균적으로 3의 배수는 이건 3에서 난 발생 횟수야, 이게. 발생 횟수 이렇게. 야, 평균은 얼마냐? 평균 몇 번 발생해? 3의 배수가 180번 던지 몇 번 나와? 평균 60번. 분산은 60에다가 3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면 얼마야? 4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 그것은. 자, 이것을 표딱지로 만들어 볼게. 자, 얘는 빵번, 한 번, 두 번, 땡땡땡땡땡 가서 180번 이렇게. 확률 이렇게. 여기가 다 이해 갔지? 뭐 K번이면은 이거 구태 쓰진 않아도 되는데 CN의 K, 180의 K. 그리고 3분의 1의 K승, 3분의 2의 180 마이너스 K승. 이딴 식으로 쓰는 거지. 그지? 네,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얘가 한 번 나올 때마다 X축의 양의방이 이만큼씩 움직인다고 그랬거든? 맨 처음 빵번 나왔어. 그러면 안 움직이겠지? 빵이야. 한 번 나왔어. 그러면 이만큼은 갔겠지? 이해가 있겠지? 자, X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봐봐. X라고 하는 걸 봤더니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하고 봤더니 0일 때는 빵이야. 얘가 한 번 나왔어. 그럼 얘는 2겠지. 얘가 두 번 나왔어. 그럼 얘는 4에 가 있겠지. 2씩 움직일 거니까. 그지? 야, K번 나왔대. 그러면 얼마큼 가 있어? 2K. 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X랑 W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야, 왜? 구성원들의 연산 법칙이랑 관계랑 확률 변수끼리의 법칙, 그 표현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다고 그랬잖아. 어차피 이거 2배에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아,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2배의 W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이해 갔지? 자, 두 번째. Y는 어떻게 간다 봐봐. Y는. 자, 맨 처음에는 나올 때마다 순서대로 1, 3, 5, 7, 9 이렇게 커지겠대. 자, 그래? 빵일 때는 맨 처음 빵이야. 한 번 나왔어. 그럼 1만 가 있겠지? 자, 한 번 더 나왔어. 그러면 3만큼 가겠지, 이번에는? 1에다 3만 가면 얘는 4가 되겠네? 3 나왔어. 자, 3 나오면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5만큼 가겠네? 9야. 어라? 봐봐. 빵일 때는 빵, 1일 때는 2일 때는 4, 3일 때는 9가 나왔대. 4 나오면 여기다 7만큼 더하겠대. 16이야. 어라? 야, K일 때는 얼마나 나오겠어? K제곱. 이렇게 한다고 치는 거지. 자, 그러면 너네 또, 자, Y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 이제 라지 Y는. W로 표현했더니. 자, 이게 K일 때는 K제곱이더래. 어떤 관계가 있어? 뭐라고 말했어? Y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W의 제곱이야. 표기법을 항상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자, 문제를 봤더니 2의 x 하고 2의 y를 구해달래. 그지? 자, 2의 x라고 하는 것은 2배의 2의 w겠네? w가 60이었을 때는 토탈 120이겠네? 이해 갔어? 자, 2의 y라고 하는 것은 뭐라? 2의 w 제곱이야. 어? w 제곱? w 제곱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2의 w 제곱, 어떤 것 제곱이라고 하는, 제곱의 평균값은 분산에다가 얘는 w라고 써야 되겠지?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지? 자, 분산은 얼마였어 얘네들? W 분산을 봤더니 M픽트에서 아까 얼마였어? 얘는 40? 자, 평균은 얼마야? 평균은 얼마게? 60? 그럼 제곱하면은 3600? 그러면 얘는 토탈 얼마야? 3640 이렇게 한다 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이야 이렇게 푸는 거란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왜 풀게 시켰냐면 이렇게 풀라고 시키잖아. 그러면 정말 제대로 푸는 애들은 지금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정말 제대로 잘 푼 거야. 그런데 대부분 애들은 이걸 이렇게 더블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기도 잘 못할 뿐더러 표기해놓고도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평균을 제곱해. 그래서 3600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문제가 있잖아. 어떤 애들이 문제 풀게 시키면 이 1번이 오답으로 엄청 많이 나와. 대부분 다 1번으로 체크해. 걔네들이 이걸 틀리는 이유는 뭐야? 확률 변수를 적절하게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틀리는 거랍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으니까. 이해 가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통계에서 확률 변수를 표기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통계를 자연스럽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다 이해 갔지? 자, 또 다음 문제를 해봅시다. 다음 문제는 여기에 있는 35번이야. 야, 이 문제도 이항분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문제를 봤더니 10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K개 나오면 5의 K1을 상금으로 받는데. 자, 10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K개 나와. 그래? 그러면 5의 K승원을 상금으로 받는데. 자, 10개 던져 앞면 나오는 것은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지? 아,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 따르겠네? 정도는 이해 갔어? 좋아. 그러면 일단 내가 X라고 하는 것을 B 어떻게 하냐면 얘는 앞면에 나온 횟수라고 정의를 해볼게. 나온 횟수 어차피 10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확률 변수를 뭐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거야. 얘는 10번 던졌어. 그러니까 한 번 던질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은 얼마큼이야? 2분의 1이지? 자, 2분의 1이야. 이렇게 생겼네. 아, 평균 5번 정도 나올 거고 분산은 2분의 5가 될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네. 그랬을 때 그래? X로 분포를 그려봤더니 다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분포를 제대로만 그릴 수 있으면 빵번, 한 번, 두 번, 땡땡땡땡 10번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PX 이렇게. K번일 때는 확률은 10의 K에 2분의 1의 K승 2분의 1의 10-K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물론 두 개 곱해주면 2분의 1의 10승이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자, 여기까지 써놨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온 횟수에 따라서 앞면에 K개 나오면 상금을 5의 K1을 주겠대. 상금은 이렇게 상금이라고 써보자. 상금. 그냥 상금이라고 쓸게. 그냥 확률에서 Y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상금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봐봐. 야, 얘가 빵번 나왔어. 상금 얼마 받아? 5의 빵승. 그지? 1원 받는 거야. 1원. 그지? 자, 얘가 한 번 나왔어. 그러면 5의 1승 5원 받는 거지. 얘가 K번 나왔어. 5의 K승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셔?
봐봐. 이런 분포표를 그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 이게 정말 통계에서는 분포표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통계 문제는 정말 다 주순 거야. 다 주순 거. 이게 틀린다는 게 정말 바보들에 틀리는 거야. 나중에 통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그래? 평균,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expectation of 상금.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네들은 시그마, XAPI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뭐랑 곱해? 얘랑이 곱해지는 거지. 그지? 자. 야, 아까 상금 확률 변수 뭐라고 쓸 수 있어? K일 때 5의 K승이었으니까 X면 얘는 5의 X승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괜히 상금을 썼네. 5의 X만 바꿔줄게. 상금 아니고 여기는 5의 X승 이렇게 바꾼 거지. 자, 그럼 여기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5의 K승 곱하기 C 10의 K에 2분의 1의 K 2분의 1의 10-K승 이렇게. K는 빵부터 10까지 이렇게. 야, 이걸 봤더니 이걸 또 못 알아보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갖고 일단 얘랑은 K승이니까 똑같이 붙겠지? 그래서 10의 K 2분의 5의 K 2분의 1의 10-K에서 이렇게. 그리고 앞에 시그마 이렇게 있어. 자, 이런 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A 더하기 B의 10승에 해당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이만큼이 결국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 이것의 10승이야. 결국 이게 3의 10승. 이게 상금의 기대값이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정말 엄청 잘 푼 거야. 그냥 정확히 잘 푼 거야. 정확히. 여기 뭐 흠잡을 때 한 개도 없잖아.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너네가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비록 통계가 다 이해 갔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그 구성원들의 어떤 표기법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계속 쓰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알아보는 거. 이게 이항 정리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해보게. 참고로 뭐야 얘는 왜 나왔어? 자, 참고로 자,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A 더하기 B의 n승에서 핵심 이거 쭉쭉 나열해서 쓰는 거. 그냥 쭉 나열해서 써볼까? 그냥 쭉 나열해서 써보자. 그냥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자, 쭉 나열해 써보면 C n의 빵 A의 빵승 B의 n승 Cn의 1 A의 1승 B의 n-1승 이런 식으로 쭉 가서 Cn의 K A의 K승 B의 n-K승 쭉 땡땡땡 가서 Cn의 N A의 N승 B의 빵승 이렇게. 그래서 이항 정리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그러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 표기법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야. 얘를 봤는데 이렇게 표기를 못하면 이항 정리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저기네를 다시 써보면 이 값이 시그마라고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잖아. 시그마 변하는 애랑 변하지 않는 애를 보면 C, N에 여기가 빵, 1, 2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K는 0부터 시작해서 토탈 N까지 변한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A의 얘랑이 항상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K승 B의 n-K승 이렇게. 이 값이 항상 얘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애를 보고 이렇게 못 알아봐. 그러면 바보라고 그랬잖아. 이건 반드시 얘를 보고 이걸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지?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연습시켰냐, 이렇게 연습시켰다면 이렇게, 어떻게 연습시켰냐면, 시그마, K는 빵부터 100까지, C, 100에 K, 마이너스 1의 K승, 뭐 3회, 그리고 100 마이너스 K승. 이거 뭐냐? 뭐겠어, 이게? 그랬더니, 이게 A, 이게 B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100승이야. 이렇게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런 것들 보고, 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시그마. K는 이번에 1부터 100까지. C, 100에 K에다가 앞에 P의 K승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또 3의 K승도 여기 있대. 그리고 또 하나는 2분의 1에 100마이너스 K승이래. 이건 뭐냐? 그러면 야, 얘랑 합치면 3P의 K승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뭐야? 얘는 3P 더하기 2분의 1 100승. 근데 얘는 1부터 시작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빵일 땐 빼줘야 되는 거지. 빼기. K가 빵일 때를 봤더니 얘는 1, 얘는 1, 얘는 1, 얘는 2분의 1의 100승. 이렇게. 이걸 빼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애들을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야. 이항정리의 핵심이고, 일단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다른 모든 이론들을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 좀 이따 문제 나오거든. 알아봐야 되는 거야. 알아보고 나오면 보자마자 이렇게 나오면 보자마자 이건 얘가 이거네 이 새끼네 이렇게 딱 알아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참고. 이해 갔지? 네. 그럼 이제 해당 문제들도 좀 더 풀어봅시다. 어쨌든 아까 우리가 풀었던 이 35번 문제는 사실은 이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앞으로도 계속 틈틈이 계속 나올 거거든. 나오는데 계속 못 푼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표기법을 제대로 알 수 있냐? 이걸 물어봤던 거니까 당연히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네.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 문제를 봤더니 42번 같은 게 있어. 42번 같은 거. 이렇게 수식어 나와 있는 이거 계산해서 될 때 어떤 애들이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야,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바보? 자, 이걸 봤더니 봐봐. 이걸 봤더니 K 곱하기 이게 있다. 이게 뭐야? 이건 확률이지? 이건 확률 변수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는 거야? 이게 EX야.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지? 야, 여기가 K제곱이네? K제곱에 이건 여전히 확률이네? 그럼 이게 또 뭐겠어, 이건? 이게 뭐야, 이게? X제곱. 표기법이 항상 똑같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결국, 그래? 그럼 평균, 그럼 얘는 지금 봐봐. 이걸 봤더니 얘는 몇 번 시행한 거야? 1800번. 그래서, X, 물결, B, 얘는 1800번이야.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은 어디 있겠어? 한 번 시행했을 때는 항상 이 K랑 여기가 일치하니까 그 일치되는 걸 찾는 거야. 그랬더니 3분의 1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 얼마야? 곱했더니는 600이네. 이렇게. X제곱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X제곱 평균은 분산 MPQ에다가 600 곱하기 3분의 1 할 거니까 400에다가 거기다가 평균의 제곱을 구해주겠지? 600의 제곱이니까 36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 36만 400이 되겠네. 뭐야 이 새끼는. 거기다가 600만큼 더 하는 거네. 그래서 36만 1000이 되는 거네. 네.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식 나오면 완전 주웠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겠지. 그 밑에를 또 봐봐. 그 밑에 43번 봤더니 또 앞에 있는 거 쭉 봤더니 K가 0부터 600까지 나오면서 K 곱하기 이게 있어. 얘는 그냥 평균 구하는 거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봤더니 얘네들 다 똑같아. 이번에는 K-240의 제곱이야. 야, K-240의 제곱이 이렇게 있더래. 여기에 확률 이렇게 있어. 시그마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걸 보고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K 해당되는 것이 라지 X였으니까 X 마이너스 240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걸 형태를 봤더니 오라? 라는 생각이 들잖아. 왜? 얘가 지금 현재 X를 봤더니 X는 물결 P 600이고요. 얘는 5분의 2고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EX는 두 개 NP라서 두 개 곱할 거예요. 그랬더니 200, 얘가 240이네? 그러면 얘를 보는, 이게 240, 이게 평균이라고? 그러면 X-M,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었네. 됐던 거지. NPQ, 이렇게 구하겠네요. 이해 갔어? 이런 걸 보고 못 알아보면, 이런 걸 보고 다 계산한다든지, 못 알아보거나 그러면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거 딱 나오면, 당연히 이런 얘기 할 거야. 하고서 쳐다봐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셔? 그 다음에, 그 밑에 걸 봤더니, 440번, 44번 봤더니, 이건 뭐야, 이게, 모기는. R제곱 플러스 R이네, 이번에는? 그럼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한 개씩 써주면 되지?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다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엄청 쉽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다.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봐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이게 0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다 0부터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0부터 안 가고 1부터 2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봐봐. 예를 들어 이식만 써볼게. 이식만 여기다 와서 이식만 와서 내가 써볼게. 얘가 지금 이제 K는 예를 들어서 빵부터 1800까지 그리고 K, C 1800의 K에다가 뭐 3분의 1 뭐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3분의 1 K 뭐 3분의 2에 1800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이게 그냥 당연히 2의 X지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K가 빵이 아니고 저 K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2부터 시작해. 이렇게 K가 2부터 시작해. 이런 식으로 K가 2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당연히 0부터라고 생각할 거지 뭐. 그래갖고 그냥 평균에서 EX 평균이 빵부터 시작한 거거든. 거기서 빼면 되지. 어떤 때 K가 0일 때하고 K가 1일 때만 그냥 빼주면 끝.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갔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계산을 못해. 그럼 이상한 애겠지? 이렇게 나와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일단 조금만 쉽시다. 자, 잘들 쉬었지? 네. 이제 문제를 몇 개만 좀만 더 해보고 또 이론 정리를 좀만 더 해봅시다. 일단 아까 39번 이런 것, 40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균 구하세요, 그 다음 분산 구하세요.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과정들은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을 것. 그치?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아까 이거 숫자 계산하는 것에 대한 얘기 했었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이런 것들 구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이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 이쪽에 이런 거 계산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항 정리를 제대로 알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네. 이항 정리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고. 아니면 그냥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값은 뭐야? 이 값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해서 얘는 이렇게 쓸게. 그냥 어차피 1이라고 하는 거 알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것의 역수.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은 2x. 이쪽에 있는 것은, x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다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네? 그 다음에 이건 이항 정리의 성질을 물어본 건데, 50부터 100까지일 때 확률하고, 0부터 50까지 확률하고 이런 것들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쭉 보면, 이 문제는 한번 나중에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도수의 차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은 문제라서, 이건 숙제를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다음 페이지. 이것은 좀 이따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제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사실은 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좀 이따 얘기를 해볼 거고. 또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속 확률 미수함수네. 그러면 거의 다 얘기했나?
거의 다 얘기했네. 이 문제도 32번 문제도 한 번 정도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A값, 이 A값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그때 얘네들 최소가 되는 값이 분산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도 이거 가끔 나오긴 하지만 좀 약간 네, 좀 약간 오래된 문제지만 실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 정도고, 일단 얘네들은 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어봤어. 이제 아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은 별게 아닌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초. 일단 n분의 x라고 하는 게 있어. n분의 x라고 하는 게 뭐냐면 n번 시행, x번 발생 이렇게 했잖아. x번 발생 그리고 n번 시행. n번 시행에서 몇 번 발생했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통계적 확률. 거기에 비해서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뭐 3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확률이 6분의 1이야. 이런 것도 알지? 그런 것들 P라고 표현해갖고 이런 것들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 수학적 확률. 그렇다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있는데, 큰 수 n을 시행을 무인장 많이 해. 시행을 무인장 많이 하면 얼마큼 하냐면 무한히 이렇게 했어. n분의 x는 어디로 되겠냐? n을 무한히 많이 시행을 하면 자, 통계적 확률은 어디로 하나에 다가가겠냐? 걔네들은 수학적 확률로 하나에 다가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 M n분의 x 마이너스 P의 절대값.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애완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지? 이것이 H보다 작게 될 어라? 이 값이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이것을 큰 수의 법칙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야. 봐봐. 이거 이 식을 해석을 해줄 테니까 잘 봐봐. n분의 x 통계적 확률과 p 수학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h보다 작게 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h보다 작게 될 확률이라고 물어본 거야. 자, 봐봐. 내가 여기는 이 절대값을 풀어볼 테니까 봐. 절대값을 풀어볼 테니까 절대값 풀어보면 저 n분의 x라고 하는 것이 p 플러스 h하고 p 마이너스 h하고, 자, 절대값 풀면 이렇게 써지겠지? 이렇게들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래? 오라, 이게 뭔 얘긴데? 봐봐.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수학적 확률이 이렇게 있어. p라고 하는 게. 아까 같이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p가 있어. 그래서 p 플러스 h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h만큼 가는 거야. 그리고 또 p 마이너스 h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가는 거야. 이만큼. 그러면 이게 p 플러스 h가 될 거고 이건 p 마이너스 h가 될 거잖아. 그지? 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n분의 x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P를 기준해서 P 플러스 H하고 P 마이너스 H하고 이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라고 지금 문제를 물어본 거야. 어라? 맨 처음에 아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를 한번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의 N이라는 확률이 6분의 1이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6분의 1이야. 근데 얘가 5번, 6번 던졌는데 정말로 한 번 여기 안에 있을 거냐. 자, n분의 x. 요게 예를 들어서 이게 6번 던졌으면 최소한 얘는 한 번은 발생해 6분의 1이 될 거. 이게 수학적 확률이 될 거잖아. 근데 실제로 던져보면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n분의 x 값을 계산해봤더니 n분의 x가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시행을 한 600번을 하면 그래? 그러면 왠지 이 안에 이 6분의 1 근처에 있을 확률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물론 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6000번을 해. 6만 번을 해. 자, 6억 번을 해. 그러면 대부분의 점이 이 근처에서 막 무수히 많이 찍히고 이 근처에 무수히 많이 찍히고 이런 데는 그냥 띄엄띄엄 있다고.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 수학적 확률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런데 이걸 얼마큼 시행을 많이 하는 거냐? 야, 이게 6억 번만 해도 이만큼인데 6조 번. 그럼 이게 12승이야. 6조 번. 6경번. 16승. 아, 경이 맞나? 네. 16승.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막 무수히 많이 점이 찍히는 거지. 피해 근처에. 이해 갔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따 물어볼게, 일단 내가. 야, 그러면 통계적 확률, n분의 x라고 하는 것, 통계적 확률, n분의 x라고, 여기는 이 n분의 x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이거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아까 6번 시행할 때랑, 6번, 그럼 6번 시행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하고, 이게 한 10번, 아니, 한 100번 600번 시행했을 때랑, 이 600번 시행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을 점이 찍힌 이 확률하고, 누가 더 클 것 같아? 600번 시행했을 때 이 안에 더 들어있을 확률이 훨씬 많단 말이야, 사실은. 그지? 한두 번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수히 엄청나게 600번 시행도 사실 엄청 많은 거라고, 사실은. 야, 시행을 600번 한다고 생각해봐. 야, 진짜. 주사위 600번 던졌어, 씨. 그래갖고, 3회는 몇 번 나왔게? 그랬더니, 한 평균 100번?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하여튼 뭐 123번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한 600번 다 나올 수 있고, 완전히 신의 손이지, 그때는. 타짜 해도 되지, 그런 애들은. 네. 자, 어떻게?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봤더니,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률도 커지는 거였네.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자, 또 봐봐. 이번에 이 h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 때랑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과 여 안에 들어있을 확률은 누가 더 클 것 같아? 당연히 이 h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h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도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 이렇게 봐봐. 어떤 함수로 정해준 f, n의 h라고 정의를 해줬대. 어떻게? 확률로. 어떤 확률이냐면 n분의 x 마이너스 p의 절대값이 h보다 작게 될 확률. 아직 극한값 취하기 전에 이거. 얘는 n이, 여기는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커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h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지는 거지. 이해 갔어? 자, 네.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새끼는 토탈 1로 하나씩 다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대략 이해 갔어?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는. 이제 봐봐. 이제 문제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봐봐. 자, 160페이지를 봐봐. 160페이지를 봤더니 지금 막 했던 말이 써 있어. 일단 제일 첫 번째 97번 문제를 보셔. 97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봤더니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n번 한대.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n번 해. 3개의 주사위 눈이 모두 같은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모두 같은 눈이 나온 횟수. 그럼 야,
시행을 n번 할 건데 3개 눈이 봐봐. 그러면 x 이게 왜 빨갱이야 또. 쟤는 x 물결 b. 자, n번 시행할 거니까 당연히 3개는 같은 나오는 것이 빵번, 2번, 3번, 4번 해갖고 n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 항목을 따르고 있어. 몇 번 시행했냐? n번 시행했대. 자, 그 다음에 그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은 얼마냐?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3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6의 3승계고 그 중에 3개가 다 같아지는 것은 몇 가지 있어? 1로 똑같거나 2로 똑같거나 3로 똑같거나 4로 똑같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게 각각 한 가지씩 있으니까 6가지 있어. 이렇게.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1이네. 이렇게 알아. 이건 이해 갔지? 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식을 카메라 쳐다봐. 그랬더니 요 식이 지금 식이 여기 있는 식을 쭉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 n분의 x 마이너스 p 의 절대값이 h 요 값이 1이래. 오라? 야 이거 봤더니 아까 이게 뭐였어 이게? 이 식을 딱 봤더니 이건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 아까 큰 수의 법칙이었어. 그럼 이게 뭐였어? 이게 통계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h보다 작게 될 확률이 1로 다가가. 그 얘기는 n을 무한히하면 통계적 확률이 결국은 수학적 확률 하나 다가가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이해 갔어 여기까지? 자, 그때 이 수학적 확률. 야, 수학적 확률이 얼마였어? 구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봤더니 수학적 확률이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었거든. 수학적 확률이 얼마냐면 36분의 1.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p분의 1 값을 구해달래. 36 이렇게. 자, 이해가 가면 바로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이해 갔지? 이건 뭐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이게 이런 말이야만 알면. 그러니까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또 다른 거 해볼까? 봐봐. 그 밑에 있는 99번 문제를 봐. 99번 문제를 봤더니 주사 n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에 나온 횟수를 확률배수 x라고 하고 fnh를 이렇게 정의하자 그랬어. 자, 정의되어 있는 애를 봐봐. fn, h.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적어준 건데? 봤더니 확률로 정의하겠대. 어떤 확률인가 봤더니 n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1. 이 3분의 1은 뭐지? 이것의 차이가 h보다 작게 될 확률이라고 이게 fnh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지금 n과 h에 대한 함수야. 그런데 이 3분의 1이 뭔가 하고 봤더니 3분의 1은 문제에서 한 번 더 3의 배수에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잖아. 그지? 이게 지금 이제 수학적 확률인 거야. 내가 수학적 확률, 이게 통계적 확률이 됐던 거지. 그지? 자. 근데 아까 어떻게, n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n이 크게 하면 할수록,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확률은 커질 거라고 그랬지? 네. h도 커지면 당연히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게 커지면 전체도 커진다고 그랬었지? 자, 기억번 봐봐. H1, H2. 그러니까 기억번 봤더니 H1보다 H2가, 간격 H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면 F100의 H라고 F100의 H2하고 횟수는 100번 똑같이 했어. 똑같은 시행을 했다면 그 간격이 작은 게 더 커지겠냐, 큰 게 더 커지겠냐? 라고 물어본 거야. 당연히 큰 거겠지? FH2가 더 크냐? 당연하다. 두 번째를 봤더니 이번엔 H는 똑같지? H는 똑같아. 근데 한 번은 60번 시행한 거지? 한 번은 300번 시행한 거야. 그럼 누가 더 크겠어? 300번. 당연하지. 이해 갔어? 또 해볼까? 디귿번. fn의 h가 0.003이래. 근데 h에 관계없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당연하네? 답은 5번이네? 이런 것들은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만 하면. 자, 볼래? 98번을 봐. 98번. 자, 이 문제 핵심이 이제 98번 같은 건데 98번은 뭐냐? 뭐 엄청 쉬운 건데 봐봐. 잘 봐. 칠판 봐. 그러니까 칠판 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교재 봐.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 자, 그래서 x 물결 b, 자, 이거 확률 변수를 항상 쓰는 습관을 들여. 옛날에는 이런 확률 변수를 안 써. EBS고 어디고 교재고 뭐고 다 확률 변수 안 써.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책 같은데 그렇게 표기를 안 해놓으니까, 야, 내가 초창기부터 애들 맨날 내가 88년부터 애들 가르쳤다고 그랬잖아. 그때부터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 나 당연히 학교 다닐 때 우리 통계학 교수님이, 아니야, 그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그 교수님이 너무 연로하셔갖고 일을 안 하셔. 통계학회에서.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셔. 그래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반드시. 자, y는 어떻게 생겼나 봐봐, y. y도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얘는 225. 얘 5분의 1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w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p. w는 400번이네, 400번. 400번. 네, 5분의 1. 아, 수학적 확률은 다 5분의 1로 똑같아.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 확률이 5분의 1이고, 시행횟수가 한 번은 100번, 225번, 400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기억번, 옳은 걸 구해달래. 기억번, 봐봐. 기억번 봤더니 100분의 x가 뭘 것 같아? 100번 시행했을 때 x1 발생이니까 이 100분의 x가 뭐야?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10분의 1보다 작게 될 확률. 여기까지가 이 식을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그 뒤에 한번 봤더니, 이 뒤에 있는 거 봤더니 뭐야? 400분의 w-5분의 1. 얘는 400번 시행한 거 w는. 얘는 지금 100번 시행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차이가 10분의 1. 간격 h는 치면 이제 두 개가 어때? 똑같아. 근데 시행횟수만 다르잖아, 두 개가. 하나는 100번, 하나는 400번. 누가 커야 돼? 400번. 자, 디귿번도 봐봐, 디귿번도. 디귿번도 봤더니 이번에도 h가 25분의 1로 똑같아. 그럼 한 새끼는 225번, 한 새끼는 400번이야. 누가 더 커? 400번. 계산할 필요도 없이 400번이 더 크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 갔어, 여기까지? 이런 것도 이렇게 푸는 거야. 니은번은 달라. 왜? h가 달라. 하나 25분의 1, 10분의 1이야.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줄 거야. 계산을 할 거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아까 그랬잖아. 이게 지금 뭐야? x랑 y라고 하는 것들이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확률을 구해달래. 야,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확률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n을 쳐다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 새끼 100번이야. y는 얘는 225번이야. 충분히 커. 충분히 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 정교 분포화 시킨다고. 정교 분포화 시킨다고. 정교 분포화 시킨다고. 정교 분포화를 시켜서 표준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표준화시키면 끝이지 뭐 사실. 네. 이렇게 구한다고. 자, 어떻게 한다고?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확률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n을 쳐다보는 거다. 몇 번 시행했냐? 30번 이상이면 충분히 많이. 그러면 정교분포화 시킬 거다. 만약 봤더니 한 6번 했어. 그러면 포딱지를 그린다. 확률 분포표. 이해 간 거지? 이게 확률에서의 메커니즘이야. 나중에 이런 애들 이항 바꾸면 x, n. 이항포는 기본적으로 정교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에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렇게 원래 기호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 평균을 써주는 거야. 얘네 평균 구했더니 이게 100이고 5분의 1이니까 얘는 20이겠지? 분산 여기다 5분의 4를 곱해주는 거지? 16이네? 그러니까 4의 제곱이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거의 이렇게 생긴 정교분포가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근사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띄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해 갔어? 네, 대략적으로 이해 갔어. 그래서 이것의 저 니은번의 계산은 정기분포를 배운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네? 우리는 문제를 한 개를 더 볼 거야. 이 문제도 사실 엄청 중요한 거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 이제 문제 좀 찾아보자. 자,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155페이지를 보면은 81번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82번이 있어. 이 81번과 82번을 두 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같이 한번 봐봐. 일단 읽어봐. 자, 다 읽어봤지? 그러면 아직 우리가 정기분포 수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얘기만 할 건데, 그냥 봐. 근데 어쨌든 엄청 중요한 건데, 일단 82번을 봐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 40 편차 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고 한대. 이걸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X 물결, 정기분포를 따라서 N이고, 평균은 30, 표현 편차는 5, 그래서 분산은 5의 제곱. 이렇게. 이때 이 X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이 확률 변수 X가 뭐였냐면 제품 한 개의 무게야. 제품의 무게. 제품의 무게. 이렇게. 제품의 무게. 자, 제품의 무게라고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그리고 일단 문제 풀 때, 일단 문제 풀기 한 기초적인 상식들은 나중에 다 얘기할 거고, 그냥 일단 보기만 해봐. 그냥 이렇게 30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30이래, 평균이. 그리고 얘가 40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40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면 이게 불량품이래. 자, 뭐 이건 나중에 다 계산할 거니까 그건 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봐봐. 자,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으로 추출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나왔어. 자, 문제 다시 봐. 이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으로 추출해. 2,500개를 지금 추출한 거야. 2,500개를. 그래서 불량품. 그러면 야, 2,500개 불량품 몇 개 있을 것 같아? 제일 조금 있으면 몇 개야? 2,500개 중에 불량품이 1개. 전부 다 이쪽에 속하면 다 양품일 수 있잖아. 다 뽑았는데 2,500개 제일 조금 있으면 다 양품이야. 1개. 제일 많은 몇 개 있을 것 같아? 2,500개가 다 불량품이야. 그럴 수 있어. 이해 가셔? 좋아. 그러면 이 불량품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항 분포를 따르겠지. 그제? 네. 그래서 확률 변수 y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확률 변수, 이 y는 뭐냐? 불량품의 개수. 그럼 얘는 당연히 제일 조금은 있으면 1개, 제일 많은 2,500개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야. 2,500개고, 네, 2,500개고, 네. 그리고 확률은 한번 뽑았을 때, 딱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그 확률 한번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이건데, 얘네들은 얼마냐, 실제로는. 표현부터 5였으니까 이게 2 시그마가 나오고, Z값이 2였네. 이건 나 혼자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2였을 때가 0.48이라고 그랬었네. 그래서 얘가 0.02가 되네. 0.02. 이건 나 혼자 계산한 거야. 아직 너네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고, 0.0이라고 하는 것은 50분의 1이네. 50분의 1. 50분의 1. 50분의 1. 0.02. 0.02. 100분의 2니까 50분의 1이지? 하여튼. 한번 나올 확률이 50분의 1이야. 이렇게만 낮춘 거야. 이거 어차피 이거 계산 나중에 다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이를 세세한 계산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서 그래. 자, 이렇게 나왔대.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2,500개를 임으로 추출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 이렇게. 다시 불량품의 개수가 y였었지? 이 y가 57개 이상일 확률. 이렇게.
이걸 물어봤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여기까지를 니네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문제를 읽어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y가 57보다 같거나 크게 될 확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이런 표기법들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엉터리하고 확률 통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그냥 그림 보고 숫자만 대충 챙겨갖고 뭐 이거겠지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진짜 통계를 정말 통째도 모르는 애들. 야 정말 야 그런 애들 나중에 응용통계학과 할 거야 뭐 이런 애들도 있어. 아니 물론 통계 다시 가서 배우면 되지.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봐봐. 확률 변수가 왜 중요한지 봐봐. 여기 얘는 아까 x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무게잖아.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30 이거고 y는 봐봐 불량품의 개수죠. 만약 문제에서 물어본 게 불량품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불량품의 개수에 대한 확률 변수가 필요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확률 변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것을 씌워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할 얘기 또 하나 있지. 뭐냐, y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었는데 확률 구하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제일 먼저 할 일은 n을 쳐다보는 거라고. 그랬더니 n이 몇 번이라고? 2500번이야. 무수히 크네? 엄청 커. 정규분포화 시키는 거야. 얘를 정규분포화 시켜서 이것도 다 나중에 할 얘기야. 나중에 정규분포하면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야. 다음 시간에. 평균은요 50이고요. 분수는요 50분의 49를 곱할 거니까요 7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구할 거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준화 시켜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문제 한 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는 제품의 무게, 확률 변수가 왜 중요한지를 봐. 맨 처음에 x, 확률 변수 x는 제품의 무게였던 것이 불량품의 개수로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확률 변수가.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별을 못하니까 애들이 식을 이상하게 쓰고 그러면서 정말 이상하게 된 거란 말이야 애들은. 봤지? 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82번인데 이제 아까 그 앞에 있는 81번을 봐봐. 81번 봐봐. 81번은 봐봐. 어느 회사에서 만든 휴대전화 배터리의 지속 시간은 평균 6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봐봐. 자, 확률 변수 x라고 내가 한번 써볼게. 자, 얘는 지속 시간. 그지?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평균 60시간이 정규분포를 딴 n 이고 평균 60인 정규분포를 딴대. 여기는 분산이 들어가는 거야. 분산 들어가는데 뭐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 그냥. 이렇게 잡아 그냥 60. 이거 어차피 이 얘기는 다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 확률 변수 x야 이게. 근데 봐봐. 이 회사에서 만든 8개의 배터리 중에서 지속 시간이 60시간 이상 인 배터리가 2개 이상? 배터리의 개수가 2개 이상 이런 거잖아. 자, 몇 개 뽑았대? 8개 뽑았대. 8개 뽑았어. 그럼 그 중에서 배터리 지속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것이 제일 조금씩 몇 개 있겠어? 1개. 8개 뽑았는데 그게 다 막 이상해. 1개. 제일 많으면 다 8개가 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개수, 그지? 지속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배터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잡아주면 얘는 뭐냐면 지속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배터리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 배터리의 개수는 제일 조금 있으면 1개, 제일 많으면 8개였으니까 이 새끼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네? 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8개, 8번 실행했대. 그러면 얘가 60시간? 60시간이 그림 봐봐. 이건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지 봤더니 60시간 이상이 이만큼이거든? 야, 대충 찍어봐.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큼일 것 같아? 정확히 반절이지? 2분의 1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배터리의 개수가 2개. 그럼 Y가 2개 이상일 확률.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이 문제를 읽어보고 이걸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일단 정확하게 쓸 수 있기를 원해, 나는. 니네가 이걸 대충 푸는 거 말고 정말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통계를 다 정말 엄청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해도 절대 안 잊어버려,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걸 대충대충 하니까 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거 또 공부하고 또 좀 있으면 또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내가 항상 원하는 거 있잖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그걸 몸에 완전하게 익숙해 하는 거. 예를 들어 삼각함수 할 때 표시하기, 이런 것들이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거라고, 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걸 봐봐. 이렇게 푸는 걸 봐봐. 이 문제 봤더니, 뭐라? 이곳은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82번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잖아, 완전히. 안 그래? 얘 지속시간, 완전 개수, 그런 다음에 그 Y에 대한 확률. 아까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문제가 이거였는데, 82번 이거였는데, 제품 무게, 개수, 확률,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 풀어봤더니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구조가 똑같아. 그지? 근데 어쨌든 얘를 구해달래. 그러 봤더니 이게 뭐였냐면, Y가 이항form을 따르고 있었는데, 확률을 구하라네? 제일 먼저 뭐 한다고? N을 쳐다본다고. N을 찾아봤더니 이 새끼가 8개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표딱지를 그린다고. 얘는 정교원파가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고. 얘는 확률 분포표를. 분포표. 얘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 이해 갔어? 봐. 구조가 똑같아. 이 앞에 풀었던 저 82번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 새끼는 지금 현재 n이 충분히 컸기 때문에 정교분포화를 시켰다고. 얘를 정교분포화를 시키는 거고, 똑같은 구조인데 얘는 8번밖에 안 되니까, 정교분포화가 안 되니까 얘는 전부 다 확률 분포표로 한 거라고. 이해 가서 이 두 개가 이해 가셔? 똑같은 구조인데 풀이하는 방식은 맨 마지막에 딱 갈라지는 거잖아. 자, 이항 분포인데 확률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은 그 확률을 구하고 싶어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통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당연히 평균도 알고 싶고 분산도 알고 싶고 이런 거지만, 사실은 확률을 가장 구하고 싶어 해. 확률은.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항상 어떤 수학적 확률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일상생활 하면서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아. 그런 것들을 통계적 확률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싶고,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통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야. 자, 어쨌든 여기까지 다 이해 갔어? 좋아. 이제 다시 저 앞으로 가서 또 하나만 볼 거야. 그것만 보고 이제 끝내게. 이제 힘들어. 자, 146페이지를 봐. 146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표딱지도 있어. 그지? 일단 이런 표딱지는, 얘네들은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 x가 2항걸 따를 때 p가 6분의 1일 때 이것들의 근사값이래. 이걸 계산을 다 해준 거래. 일일이 계산을 다 해준 거래. 아까 내가 6분의 1에 30승 이런 계산 못한다고 그랬지? 얘가 계산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자, 얘가 n이 20번 던졌을 때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죠. 0.002 이런 식으로 계산을 지금 다 해준 거야. 이해 갔지? 네.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이쪽 그래프를 이쪽에다 옮겨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걸로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자, 이쪽에 있는 것은 P고, 확률이고 확률. 이쪽에 있는 것은 R이고, 이렇게 돼. 이 R은 지금 이제 X가 R일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일단 그래프가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냐면, 이게 P, X가 R, 확률이 C, N의 R에 P의 R승, Q의 M-R 이렇게 지금 생겨 있는데, 얘네들의 그 R 값이 1, 2, 3, 0, 1, 2, 3, 4 이렇게 변해갈 때,
이 확률이 토탈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n이 그냥 아주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제 점으로 찍으면 이 점이 이런 식으로 찍혀갖고 이렇게 찍혀갖고 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그랬을 때 이게 첫 번째 10번 시행했을 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지나면 뭐 다른 색깔로 해볼까? 그림이 잘 안 보여.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또 노랭이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쭉 커지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하나씩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그림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동해. 그때 여기 있는 이런 값들은 이게 지금 확률이잖아. 제일 높은 꼭대기 있는 새끼가 최대 확률이야 사실은. 이런 애들이 최대 확률이야. 최대 확률. 여기는 대충 이해 갔어? 자, 대충 이해 갔어. 나 진짜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최대 계수값을 구하세요. 나중에 그런 거 하는 건데 다. 자, 어쨌든 n이 r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게 n이 여기서는 이게 10일 뭐 이게 20일 때, 30일 때, 40일 때 이런 식이야. 근데 이 30일 때만 봐도 30일 때는 그림이 10, 20, 30 세 번째 D급번에라서 그림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 이렇게. 이것만 해도 거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정교분포 형태를 띠게 되는 거야. 30번만 돼도. 40번이면 좀 더 완벽한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고 50번 그러면 거의 확실히 종모양 형태가 딱 대칭도 있게 만들어지는 거야.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까 우리가 n이 충분히 커. n이 작을 때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띄고 있지만 n이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좌우 대칭 형태로 가는 거야 지금. 충분히 커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포화라고 얘기를 하고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에 다가가라고 얘기를 해. 근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근사하게 뭐 같아 이런 게 아니고 가깝게 근사한다고. 네. 일단 이건 이해 갔어?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데 이것을 풀어보려고 봤더니 뭐야 n이 20일 때 이것의 그래프는 몇 번이냐? 뭐 기억니은티가 니은 번이겠네. 틀렸어. 니은 번. n이 50일 때 봐. 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50이면 충분히 크잖아. 근데 확률 구하는 거야. 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구해달래. 오씨 이러잖아. 계산할 수 없거든. 정규분포화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 사실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데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 근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표딱지가 주어져 있다고. 표딱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50일 때를 찾아. 그러면 5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0, 1, 2, 3, 4, 5. 그래서 0, 1, 2, 3, 4, 5 여기까지 이만큼 쭉 더하면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답이야. D급번은 뭔가 n이 30일 때. 이게 뭐야 이게. 30일 때 뭐라고 했냐면 n분의 x 통계적 확률과 6분의 1 수학적 확률이 차이가 10분의 1을 작게 될 확률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현재. 얘가 이해 갔어? 확률 구하는 문제는 여전히 n이 30인데 그래서 정규분포화 시키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계산할 수가 없잖아 이건 사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써볼게. P 3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이 10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자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이걸 구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양변 30 싹 곱해. 자, 칠판 봐. 그래서 30 싹 곱해주면 이쪽에 있는 것은 x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3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절대가 풀어봐. x가 8보다 작거나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돼서 2보다 크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x가 지금 현재 어차피 셌잖아 우리가. 그지? 50번 했는데 그 중에서 2보다 커 8보다 작아? 그러면 당연히 3, 4, 5, 6, 7 일 때 확률을 구해서 더한다. 왜? 표딱지가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땡큐 이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 30일 때 3, 4, 5, 6, 7까지 얘네들 다 더하면 이게 답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런 거 이해하고 푸는 건데 이거 못하겠냐?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그지? 자, 그 밑에 있는 것, 야,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가볍게. 이거 봤더니 똑같은 문제네.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표딱지 다 줬고, 얘는 30번 던졌을 때 1의 누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x의 표현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 때, 표현 편차도 구해야 되겠네. 분산에 루트 씌운 거. 그때 이 값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야. 뭐야? 저 구하려고 봤더니 이 새끼는 일단 표기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냐면 p의 절대값의 x 이게 아니고 야 이게 무슨 x가 어딨어 지금 라지 x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라지 x라고 써줄게.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게 2분의 시그마 2분의 시그마 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시그마 값을 찾아야 되겠지? 자, x는 어떻게 생겼다? x는 주사위 30번 던졌을 때 확률 이만큼 이양분 이걸 따르네. p 30 6분의 1. 자, 분산 얼마야? npq 얼마게? 6분의 25? 네, 6분의 25. 6분의 25. 자, 그럼 시그마는 얼마야? 여기다 루트 씌운 거라고 그랬지? 루트 6분의 5야. 이렇게. 루트 6분의 5야. 야, 이거 뭔 개또라이냐, 이게. 자, 그래서 이게 2분의 시그마 그랬더니 이게 미쳤나봐. 2루트 6분의 5. 오! 루트 이게 얼마야? 몰라, 씨. 루트 이게 얼마인지 알아? 이게 지금 루트 24니까 이것분의 5 그러면 이게 1보다 살짝 크잖아. 그지? 제곱해주면 24분의 25니까 이게 1. 얼마 이렇게 되겠단 말이야 대충. 그러니까 x 자 이게 x가 여기 5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 얼마 1. 얼마 그럼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6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겠지? 여기는 4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겠지?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더하면 끝. 이해 가셔? 네. 그래서 30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 세 개를 다 더하세요 하는 게 문제였네. 어떠셔? 할만하지? 할만해. 이항분포는 뭐 하는 거냐? 통계 3요소, 평균, 분산, 확률이 있었는데 그 평균과 분산을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럼 막 이항포 그럼 애들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해. MPQ 이렇게. 물론 그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제대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라고 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를 풀면 그냥 완전 주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다른 니네 집에 가서 문제 아무거나 다 풀어봐. 그러면 정말 그냥 문제가 그냥 너무 쉽거든? 이거 왜 이렇게 쉬워도 되나? 쉽게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제대로 알고서 문제를 풀어본다. 또 다른 게 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한번 대충 볼까? 다 쭉 넘겨봤는데 뭐 다 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수고도 하셨어. 네, 바이.